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드스대학교 두뇌상담 교육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새그린 유치원 우리 김정희 원장님도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도 한번 해요. 야, 좋은 엄마 되기 10계명 제가 촬영을 하면서 지금 4계명째 도착을 했고요, 박사님. 네. 우리 김정희 원장님이 탁 또 함께 하시니까 더 뭔가 방송이 풍성해졌죠? 그렇죠. 지난번 우리가 쭉 지켜봤지만 둘만 하다가 맞습니다. 이제 정말 더나 부부잖아요. 아니, 그렇죠. 자녀와 엄마. 그렇죠. 엄마의 엄마가 껴 있으니까 야, 얼마나 풍성한지. 맞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마를 대표해서 김정희 원장님을 모신 거고요. 원장님도 지금 이제 4계명 되니까 혹시나 이게 방송 들으셨던 분들 있지 않으세요? 많이 있으시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또 그리고 이게 한 개명 한 개명 더 뒤로 갈수록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엄마 대표해서 김정혜 원장님, 우리 모든 엄마들의 마음을 대표합니다. 가감 없이 오늘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감 없이. 자, 박사님 오늘 4계명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4계명 조금 이게 아마 힘들 겁니다. 예. 네.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네. 와, 어렵죠. 여러분 오늘 4계명은요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특명을 우리가 네. 받네요, 박사님. 근데 인간은요, 뭐 보통 우리가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는 애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고, 또 남편이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거든요. 예. 또 친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예. 근데 달란트가 못 받은 거를 또 약점이라고 그래요. 어. 즉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는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자녀에게 다른 자녀나 또 형제지간에도 그렇죠. 네, 또 남매 이렇게 비교하는 거가 가장 큰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박사님,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를 이렇게 안 하는 훈련을 막 받진 않아서 정말 순간순간에 지혜가 필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녀 교육을 이렇게 대할 때 긴장된 상태로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들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생각해 보면 아 괜히 그랬다. 자,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4계명 우리 김 원장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 4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저희 두 부부의 어떤 결정체거든요. 그래서 장점도 닮지만 단점도 닮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믹싱이 잘 돼가지고 장점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단점을 닮은 거를 보게 되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아이 중에 제가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자녀한테 꼭 내 마음에 든 자녀랑 네. 비교하게 돼요. 네, 이거는 저도 전문가지만 현장과 실제는 정말 다르거든요. 박사님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좋은 거가 이렇게 이제 비교되는 게 있잖아요. 네. 너는 형은 잘하는데 왜 못하니 이런 경우 있는데 예.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또 이게 안 좋은 걸 또 같이 비교하는 거 맞아요. 이것도 더 큰 상처입니다. 네, 네. 아, 자 오늘 그러면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방송 4계명 비교하지 말라는 거고요. 네. 아 그런데 우리가 비교 나도 모르게 비교가 나오게 네. 되고 오늘 어떤 지혜를 좀 닮으면 좋을까요, 박사님? 일단은 우리 아이의 장단점이라든지 남편이나 아내의 장단점을 미리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아이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데서 분노나 이런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아이가 못 가지고 있는 거다, 약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씩 보완을 해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화만 나면은 넌 왜 그것도 못하니, 넌 왜 그러니, 자꾸 이렇게 하면 아이는 그 부분에 대한 자존감이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너는 그 부분이 못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 진짜 잘한다. 엄마가 보니까 너 그거 정말 못할 줄 알았는데 너 어쩜 이렇게 잘하니? 라고 해서
애가 나도 이게 잘하나? 아닌데 엄마 나 그거 못해. 아니야 엄마 올 때 너 잘해. 내가 잘하는구나. 자 이래서부터 스타트를 가야 되는데 너 그거 못해. 너 그거 하지 마. 너 못해. 형은 잘하잖아. 너 왜 못하니? 이러면 얘는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거를 통해서 다른 것까지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박사님 말씀드리면서 못한다의 기저가 깔려 있고 또 뭔가 생각할 때 잘한다의 기저가 있으면 잘한다를 선택하라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죠. 박사님도 못하는 거를 못한다 그러면 기죽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생각만 하시면 말로 바로 안 되거든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약간 제가 실제적으로 집에선 그게 되게 안 되지만 예. 약간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두 아이를 예를 들어서 두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장점을 좀 써보는 거죠. 열심히 생각해서 과연 몇 가지가 있는지 써보고 그걸 냉장고 같은 데 딱 붙여놓으시면 오. 네 화가 나더라도 그렇죠. 예, 자꾸 그게 내 눈에 잘 띄게 그리고 또 그걸 써놓으면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내가 이런 게 마음에 들구나 잘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애들은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은 예. 냉장고에 나의 장점에 대해서 문 열 때마다 1, 예, 2, 우리 3. 엄마가 야, 그렇게 이게 생각하고 써놨다고. 나의 장점이구나. 네. 박사님 예를 들어 행복할 이런 것 거죠. 같은데요? 아이가 이제 둘이 달리기를 해요. 그럼 둘이 달리기 하면 우리가 맨날 져요. 근데 엄마가 계속 둘이 달리기를 시키면 얘는 달릴 때마다 난 안 달릴 거야. 그러니까 살살 달리죠. 그렇죠? 전력으로 안 줘. 왜? 어차피 전력으로 해도 져요. 그때 엄마가 혼자 달리기를 시켜보세요. 와, 너 너무 잘 달린다. 그럼 얘는 자기 혼자니까 너무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은 이런 식으로 부각을 하고 장점은 아까처럼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걸 붙여놓음으로써 내가 저걸 잘해. 이렇게 자존감을 또 올려줄 수 있고 그쪽을 또 받은 달란트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양반성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장점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그럼 예. 단점은 아까처럼 비교하지 않고 혼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마가 이 아이 개인적으로 봐서 넌 잘하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누구보다 못하고 그러면 둘이 달리기 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결과를 아이가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딱 지금 캐치를 하게 됩니다. 둘이 달리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달린다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또 장점이 있다면 쭉 이렇게 기입하셔서 또 냉장고에 그렇죠. 써붙여놓는 이런 네. 부분들 하나하나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이제 알고 아는 뇌 이렇게 아는 거 우리 아이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모르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알아요. 그렇죠. 다만 화가 났을 때 실천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늘 알아. 그러니까 나 저거 알아. 근데 내가 실천을 못하니까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붙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날 때 뭐 예를 들어 화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면 그걸 여기저기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제가 쓴 책도 있잖아요. 예. 엄마가 화나면 너희 책 엄마한테 보여줘. 이런 엄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책을 끼고 다니더래. 매일 끼고 다녀. 그러니까 엄마가 화내려고 하면 이걸 보여주니까 그래 그 방법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뀌어 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이 됐든 이 자녀 교육이 됐든 아는 거보다는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해서 아는 게 에너지가 열이라면 그걸 실천하는 데는 99만큼 더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엄마 되기 10계명 가운데 오늘 4계명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자녀들은 엄마 이렇다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건데요. 박사님 그렇듯 저도 그렇고요. 분명 우리 자녀 비교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도 네.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했다면요. 네. 자 이제 이 비교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할까요? 네. 또 비교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할까요? 또 이런 부분들도 또 뭔가 좀 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오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놓고 상담을 안 해요. 같이 놓고 상담하면 아이가 처음에 주눅 들어와 있다가 들어보니까 다 엄마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인 줄 알았는데 엄마하고 둘이 근데 상담을 받아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키웠죠. 그러니까 얘가 거봐 엄마 때문이잖아. 이제 엄마한테 화살을 돌려요.
지금까지는 다 자기가 잘못이었는데 이제 엄마한테 화살 돌려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 자리에서 아이한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아이가 그것을 나중에 크면 다 안다는 거죠. 어른이 되면 아, 나를 이렇게 키운 사람이 엄마여서 감사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결국은 엄마 때문이라고 더 큰 반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이하고 가졌던 지금까지 관계는 반드시 여기서 정리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중요한 거지. 그걸 우리가 보고 뭐라고 해요? 소통 그러잖아요. 소통.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내려놓고 아이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미안해, 비교했어, 이렇게 했어, 이제 앞으로 안 할게 하는데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자, 그래서 함부로 사과하는 거는 정말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너무 남발을 해버리면 아, 엄마는 또 저러고 말어. 엄마가 막 혼을 냈어요.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화 조금 낼 거 너무 많아서 미안해. 그리고 좀 돌아 또 화를 내. 또 미안해. 그럼 이제 그 미안해에 대한 파워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미안해 하고 지나간 일을 아이하고 어떤 소통할 때는 미안해보다는 소통. 아이가 어떤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충분히 들어보고 그거에 맞는 그럼 어떻게 나갈까? 그러면 자, 엄마가 어느 때 늘 너를 형하고 아빠하고 비교를 하느냐. 그 비교할 때 어떻게 행동했을 때 비교했는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게 내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거든요. 내 가장 약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야. 그래야만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부분에 내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놓치면 열심히 사과해놓고 소통하고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서로 허용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그 사건이 있으면 또 엄마는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 그러냐 보면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늘 어떤 부분에서만 그렇게 행동을 해요. 야. 그래서 그걸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참 귀한 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제 경우를 보면 가르치려고 하는 걸 생각을 좀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니까 이 아이들을 자꾸 뭔가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지적하게 되고 단점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냥 내가 이 아이가 나한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자꾸 같이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적하기보다는 얘가 뭐 때문에 힘든지 그리고 얘가 뭐 때문에 친구들하고 뭐 괴로워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때 그냥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아들을. 그렇죠. 좋네요. 네. 손님. 그래서 손님은 맛있는 거 드리고 그리고 뭐 용돈도 좀 드리고 하루 그리고 재워서 보내고. 인사하고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굉장히 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충고하고 뭐 또 말씀드리는 건데 말이 그렇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놓고 진짜로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노력하고 했었어요. 어저께도 방송사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신데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탁 했는데 아드님이 오셨어요. 아드님이 이번 그 전국 그 시험에서 1등을 했대요. 성경 암송과 성경 통도. 그래서 이게 부러운 거예요. 또 우리 아들을 돌이켜 보니까 죄야. 하여튼 여러분 그랬다는 건데요. 뭐 비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들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지 맙시다라고 하지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4계명 꼭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 박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친구 만나고 오는 날은 애가 죽는 날이에요. 친구 만나고 오는 날. 우리 엄마 친구. 네, 엄마 친구, 아빠 친구. 친구에서 만나고 오는 날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애가 너 오늘 죽었다 이러고 들어오는데 마침 또 그럴 때 들어오면 애가 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 사랑합니다. 아주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가 그냥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현실 속에서 분명 또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자녀를 오늘도 아마 꼭 안아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고 아까 실제적인 팁이었죠. 칭찬거리도 좀 적어서 탁 해주시고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1대1로 서로 권면하고 따뜻한 사랑의 대화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인간 수업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문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매주 또 한 분 선정해서 직접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오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자녀교육 전문가 홍양표 박사님 그리고 새그린 유치원 김정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걸음 고맙습니다. 네,